이 이야기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 여성, 수진의 여정을 따라간다. 수진은 대도시에 살며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다. 그녀의 하루는 늘 업무와 마감 기한에 쫓기며 시작되고 끝난다. 사람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미팅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끼고 회사 휴게실로 들어가 쉬기로 했다.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수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그녀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업무,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다. 첫 번째로 수진은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 10분씩 침대에 앉아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말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말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친구들과의 만남, 책 읽기, 요가 등 활동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간은 그녀가 일상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그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아침마다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퇴근 후에는 동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즐겼다. 이런 습관들은 그녀의 체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식습관 또한 그녀의 변화의 일부분이었다. 과거엔 업무로 인해 불규칙하고 편의점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지하던 식생활을 내면했다. 이제는 직접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았다. 잘 차려진 아침 식사가 주는 활력은 그녀의 하루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며칠 후 수진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업무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웃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을 끌어안고 아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결국 수진은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그 변화는 미약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건강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이야기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레르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같은 고민에 빠지곤 한다. 어떻게 해야 이번 시즌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마치 전쟁의 서막처럼 고요한 일상 속에 알레르기의 암습이 시작된다. 나는 재채기와 코막힘, 가려움증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약은 나의 첫 번째 무기이다. 대중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전에 맞춰 준비해두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중간에 약을 빼먹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부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대비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환경 관리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창문을 닫아 외부의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옷을 빨리 갈아입고 샤워를 통해 체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가끔은 자연 속의 산책이 참지 못할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알레르기 시즌에는 조금 참아야 한다. 만약 꼭 외출해야 한다면 홀가분한 심정으로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보호장구들은 꽃가루나 먼지가 얼굴에 직접 닿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알레르기를 피해 정신적 여유를 찾는 방법도 있다. 가령 집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거나 혹은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러한 작은 여유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예방의 핵심은 결국 조기 대응이다. 알레르기 시즌에 임박하여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찬약꿀을 함께 곁들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알레르기 시즌은 매년 찾아오는 피곤한 손님이지만 우리는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조금의 인내가 있다면 알레르기 시즌을 더 이상 두렵게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봄이 오면 다시 이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일단 올해의 전투는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 이야기원의 바쁜 도시의 한복판. 지쳐가는 일상 속에서 향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하철에서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빽빽한 스케줄로 일상을 지배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피로감에 시달리던 주인공 수미는 우연히 요가 스튜디오 전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요가뿐만이 아니라 명상까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수미는 어릴 적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스트레스는 필연적인 존재였고 그로 인해 신경과민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에게 명상과 요가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한편으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결심으로 찾아간 요가 스튜디오. 화이트 톤의 아늑한 공간과 함께 차분한 향초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명상 수업에 들어간 수미는 눈을 감고 조심스레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긴장되던 몸에 군살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상은 복잡해진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나 자신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업을 이끄는 인철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명상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나 차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몸에 굳어있던 부분들이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의 수업이 끝난 후 수미는 밖으로 나와 주말에 한적한 공원에서 다시 한번 명상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보 명상 테크닉 중 하나인 마음 챙김을 시도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상을 끝내자 수미의 마음은 마치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명상과 요가가 그녀에게 주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좋았습니다. 물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단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활동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수미는 자주 명상과 요가 수업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명상과 요가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수미와 같은 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상과 요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더 많은 여유를 되찾고 스트레스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말에 질병은 입에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건강은 입속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까지 이어집니다. 장은 음식물이 영양소로 변환되는 경로이자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효식품, 예를 들면 요거트, 김치, 된장 등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우리 장 속에서 이로운 박테리아로 작용,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와 흡수 기능을 돕습니다. 유산균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유산균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생리적 역할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산균은 장내 균형을 맞추며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비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경우 소화 불량 같은 불편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정착하여 해로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산균이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의 면역 반응을 최적화하고 병원균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절기나 감기 등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즌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산균은 심리적 안정감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장관외 사이에 장뇌 축이 존재하며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감정 조절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기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도 필요합니다. 모든 유산균이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유산균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유산균의 종류와 함유량 그리고 제조 과정의 신뢰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유산균 섭취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보다 꾸준히 섭취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생활 습관을 통해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유산균은 그야말로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건강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